오송 화장품 뷰티,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가 플레임이에요. 충북이 지자체에서 먹고 사는 백년 먹거리로 바이오 산업하고 이제 태양광 산업을 잡은 거고,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2 바이오 엑스포를 또 충북 오송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이제 애초부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그 지자체의 광역자치단체의 먹거리 산업이기도 했지만 2002년에 어쨌든 바이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제 그게 국제가 돼서 오송의 오송 생명과학단지라고 산업단지가 1, 2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1단지는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들, 뭐 연구기관들을 유치를 했고, 이제 2단계가 그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유치를 해서 2단지가 이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송에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프라라는 게 갖춰져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국책 연구기관도 한 6개 정도가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 인프라라는 거 위에서 이 화장품 뷰티가 이제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 관련 산업 카테고리를 쭉 놓고 봤더니 지자체들이 지고 가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의료관광, 그다음에 한의학, 뭐 바이오,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화장품 이쪽에 이제 비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또 화장품 시장이라는 게 추세를 봤더니 요새는 화장품을 기능성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성의 핵심이 대부분 이제 바이오 기술이 기반인 거예요. 충북 지역 내에 화장품 개발하는 이제 중대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도 꽤 매출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충북에. 그래서 실제 생산량도 전국에서 한 화장품 전체 생산량의 2위를 생산량으로 따지면 한 2위 정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체 배경 하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기본 인프라로 깐 거기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컨셉이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생명 뷰티였어요. 생명 뷰티. 그러니까 그게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화장품 뷰티를 모토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지자체들 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생명 뷰티라는 거죠.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에 포커싱하는, 그리고 이제 충북에 위치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도 대부분이 이제 그런 바이오 시장 중심의 원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좀 집약적으로 좀 모여 있고 이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면서 올해 키워드로 바이오와 태양광에 이제 화장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화장품 뷰티가 충북의 키워드로.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효과가 엑스포 자체 수치적으로도 많이 낮지만 우선은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충북에 아까 말씀드렸지,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바이오 태양광을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키워드가 바이오 화장품 뷰티로 오히려 화장품 뷰티에 좀 방점이 찍히면서 충북에서 저희 행사가 끝나고 작년 10월쯤에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를 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부지사님 중심으로 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뷰티 산업 발전 계획안을, 그래서 그 뭐 종합적인 클러스터, 뭐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건립하는 안, 그러니까 한 6개 정도로 이미 사업이 지금 나와서 그 이제 진행 중에 있죠. 100억을 썼든 50억을 썼든 200억을 썼든 거기에 합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어느 엑스포나. 근데 사실은 오송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개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광역자치단체가 이게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한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발전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뭐 이런 뒤에 산업적인 후속과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송 같은 경우는. 그럼 충남본부장님은 저거 대전경 세계문화축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가 11년도였습니다. 11년도에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라고 해서 한 차례 그 엑스포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례 형태를 좀 띄고자 지금 계획을 향후에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환으로 이제 13년에 이제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다시 개최가 됐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항상 배경이 이제 아까 조국민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뷰티 산업 엑스포나 그리고 다른 뭐 그동안의 엑스포들 보면 대부분 산업을 주제로 하는 또 엑스포라고 치면 대장경 같은 경우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엑스포였다라는 게 좀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장경이 이제 기록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서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동시에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갖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이 이제 한국이라는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됐던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에서만 저희가 된 게 아니라 합천군하고 이제 해인사까지 포함을 해서 3자 그 주최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와 이제 협의를 항상 거치면서 진행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곳하고는 조금 특성화된 그런 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 엑스포를 치르다 보니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관람객들이 직접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그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그것도 문화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대장경이라는 보여줄 게 과연 뭐냐, 너무 한정된 거 아니냐, 너무 딱딱하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항상 그 따라붙는 걱정이고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대장경을 알리는 거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볼거리에 대해서 조금 좀 일방적인 전시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13년에 포커싱을 맞췄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속에서 대장경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우리 문화를 긍지를 심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에 포커싱을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 그리고 체험 전시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경우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좀 맞췄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린이나 학생들이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봐야 될 엑스포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관에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놨었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았었고, 반면에 이제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산청하고 일정이 물렸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45일 동안 행사를 했었고, 산청 쪽도 45일간 진행을 해서 양 엑스포가 20일 정도가 물려 있었어요. 예, 오버랩돼 있었고, 근데 이제 산청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엑스포라고 보면 대장경 같은 경우는 조직이 자체도 굉장히 늦게 꾸려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꾸려지면서 결국엔 그 국제행사 승인도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희가 대표사로 진행을 하면서 약 4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밖에 없었어요. 타 엑스포들은 최소 1년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많게는 2년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4개월 만에 엑스포를 올려야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엑스포 전문 회사다라는 또 하나의 표방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방향성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표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최초 사례고, 업계에서도
근데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대표사를 맡았기 때문에 4개월 만에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는 노하우를 쏟아부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자체적인 평가, 또 저희 회사 내부의 또 만족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 기간 때문에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상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런 행사였다고 보여지고요. 효과 면에서는 지금 대장경을 이제 문화를 가지고 엑스포를 치룬, 물론 이제 그 경주에서도 문화를 가지고 다루는 거지만, 경주는 이제 조금 더 크게 그 문화재 거리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경주라는 그 안에 있는 그 특성상. 근데 대장경은 딱 그 대장경이라는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을, 자칫 잘못하면 컨텐츠인데, 그거를 굉장히 좀 잘 풀어내서 이제 평가가 이제 그 문화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또 체험과 또 IT와 섞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행사의 또 다른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도나 분에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향후에 또 지속되는 엑스포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좋은 계기를 좀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지금 테마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11년도에 했을 때 주제관을 하나 세웠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영상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체육관 시설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 체육관을 활용한 또 전시관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가 이제 상설의 면모를 좀 갖춰 나가려고 하는 또 장기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플랜에 맞춰서 또 테마파크와 또 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